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 위암의 글 11회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함께 나눠봅니다. 위암의 글은 누구나 게스트로 모시는데요. 자신을 위한 글 한 편, 누군가를 위한 글 한 편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특별 방송입니다. 첫 회차부터 최근 회차까지 오셨던 게스트분들 중 무려 4분을 소개해서 함께 대화 나눕니다. 오늘의 라디오는 서로 잘 지내는지에 대해 질문을 게스트분들이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미연, 김하균, 윤재현, 최다라 작가님을 모시고 대화 나누겠습니다. 1부 위암의 대화 함께 해주시는 작가님들의 인사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회차에 나왔던 김미연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거절을 믿듯 선의 또한 믿으며 이제 주제로 이렇게 방송해드렸던 김학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위암의 글 포린 라이브러리 윤평 작가로 출연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2회 때 출연하고 최근에 감정선으로 인사드렸던 최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작가님들 4분이 오셔가지고 스튜디오가 굉장히 꽉 차 있는데 이 모습을 청취자분들도 보셨으면 너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첫 번째로 위암의 글에 나와 주셨던 분이 미연 작가님이신데요. 첫 번째 질문도 오늘 시작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질문으로 뭐가 좋을지 생각을 하다가 작년에를 돌아보면서 질문을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작년에 잘 지냈다고 느껴지는 하루가 있는지 혹은 하루가 길다면 반나절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루가 어떤 하루였는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하루가 작년에 기억에 남았는지 그 일기에 연말에 올해 기억에 남았던 하루들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0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10가지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대부분 누군가와 같이 보냈던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는 딱 저만 있었을 때 보낸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제가 작년에 제가 영화를 엄청 좋아해서 그 영화제를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무주산골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이렇게 3군데 영화제를 다녔었는데 그 중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는 혼자서 다녔는데 아침에 영화 보고 나오고 그리고 뭐 밥 먹고 좀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에 또 영화를 보러 들어가서 또 영화 보고 나오고 그리고 그 근처에 그냥 이제 벤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그 벤치에 또 누워가지고 들고 온 책 읽다가 그리고 또 저녁에 영화 보러 들어가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한 3편 정도의 영화를 보면서 한 3, 4일 정도를 보냈었는데 그게 되게 뭔가 충만했던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근처에 또 막 허튼 거 먹지 않고 전복 밥집 이런 데 가가지고 또 건강한 것도 먹고 이랬는데 되게 뭔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른 걱정거리 뭐 평상시에 해야 되는 일거리들 생각하지 않고 좋은 작품만 볼 수 있는 하루를 보냈던 날들이 가장 뭔가 기억에 남고 되게 잘 보냈다고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이제 잘 지냈다고 느껴졌던 하루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 분들도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 365일 중에 하루를 꼽는 거니까 고민이 좀 되었는데
저는 1월 1일에 충남 당진의 외목마을이라는 곳에서 해돋이를 봤던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올해 이제 2025년에는 뭐 따로 해돋이나 뭐 해넘이나 이런 걸 보진 않았지만 24년에 그때 1월 1일에 딱 충남 당진이라는 곳에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이제 딱 운전을 해서 제가 가는 그 과정도 되게 좋았고 정말 사람들이 되게 성실하구나. 그 해돋이나 이런 거 보려고 새벽같이 저도 출발한다고 했는데 한참 밀리더라고요. 정말 밀리고 막 이렇게 도로 위에서 이게 뭐 하는 일인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근데 막상 가서 이제 사람들 되게 많고 그 당진마을 그곳에서 유명했던 게 바닷가 근처에서 요렇게 해변에서 사람들이 쭉 보고 그 해가 요렇게 떠오르거든요. 그 모습이 되게 예쁘다고 다들 이제 모였는데 근데 또 막상 가보니까 이제 날이 흐려서 제대로 다들 기대한 만큼 해돋이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실망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그랬는데 저는 이상하게 실패해서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와볼 수 있겠다. 이번에 제대로 못 봤으니까. 충남 당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멀었는데 여기서 그래도 다시 가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았고 다음에 가면 조금 더 일찍 출발해서 그래도 조금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옷도 좀 따뜻하게 껴입고 그렇게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서 이 날을 꼽았어요. 네, 다음 작가님도 한번 또. 아, 네. 좋은 기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북페어를 여러 번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학윤 작가님과 리와인드라는 독립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책을 홍보하고 판매하려고 이제 북페어에 셀러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북페어를 즐긴다는 느낌은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셀러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워낙 이제 성향상 이제 사람 많은 데를 좀 피곤해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라 좀 피로한 느낌이 사실 이전 북페어에서는 많았었는데 작년에는 북페어 다니면서 여러 작가님들 만나고 그리고 독자님들이랑 직접 소통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책으로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귀하다는 느낌을 이전과는 좀 다르게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페어 뒤풀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작가님들 모두와 함께 또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그 좋아하는 거 이야기해봐라 글 빼고 라고 이야기하면 아, 궁금하다. 고민하다가 그 글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문예창작학과 나왔고 글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을 때는 글 얘기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 주변에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막상 누군가를 만나서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회가 예전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페어 뒤풀이 자리에서 작가님들 만나서 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래서 글쓰기를 좋아했었지. 그리고 아 내가 이래서 내가 이만큼 글에 대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게 또 하나의 또 한 시기의 창작의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작년에 북페어 다닐 때마다 주어져서 네, 저한테는 잘 지낸 하루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작가님. 네. 저는 미연 작가님 질문을 읽으면서 덕분에 작년에 있었던 일 중에서 어느 하루가 좋았지 생각하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일이 많았는데 그러면은 작년에 하루 중에 어떤 하루처럼 살면은 올해를 잘 보낼 수 있을까로 꼽아봤는데 그냥 보통의 하루였어요. 작업실에서 잘 자고 일어나서 그냥 출근해서 스케줄러에 딱딱딱 하려고 한 일들을 마치고 점심 저녁 같이 작가님 다른 분들과 함께 먹으면서 딱 하고 또 다음 날에도 이렇게 똑같이 일을 해낼 만한 에너지를 남겨둔 채 그냥 잘 자고 다음 날에 또 그렇게 할 일을 한 그런 날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감정선 활동을 하면서 되게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항상 그렇게 즐거운 일 있을 때마다 잘할 수 있을까? 막 약간 그런 걱정에 전날에 잠도 잘 못 자고 다음날 되면 뭔가 진이 빠져서 좀 멍한 시간 엄청 늘 잘하시던데. 그러면서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계속 행복이 가득하면은 내가 쓰러지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게 그냥 보통의 하루들을 계속 지냈는데 그때 썼던 거 준비했던 걸로 또 어쨌든 급작스럽게 뭐 행사가 생겼을 때도 대처할 수 있어서 올해는 정말 그냥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루하루 건강히 잘 지내자라는 생각에 작업실에서의 어느 보통의 하루를 꼽았습니다. 미나 작가님은 어떤 하루가 잘 지내셨나요? 공교롭게도 저도 감정선이라는 팀에 같이 있는 멤버인데 제가 그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하고 혼자 하는 게 더 편안하고 했는데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처음 느꼈던 건 미연 작가님과 했던 변주였고 그리고 작년에 또 새로운 전환점을 좀 맞이했던 것 같아요. 감정선 같은 경우는 3명이서 하게 되는데 제가 기억나는 하루는 정확히 제가 그 전체 일정을 제대로 기억하는 건지 며칠의 일정을 합쳐서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바퀴 처음 다들 해보는 저도 감정을 다루는 글쓰기를 한다는 건 처음이어서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두려움들을 가진 3명이 모여서 한 바퀴를 다 돌고 회식을 한 날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도 뭐 단체 티라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티셔츠도 여름이었는데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거기에 감정선에서 배 그림을 박은 티셔츠였는데 그걸 입고 하루 종일 사람들이랑 활동을 하고 오전에는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근처에 걸어가서 회식을 하는데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워져도 될까라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이 인연이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 되겠다라는 저는 사람 인연에 대해서 가끔 그런 막연한 직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라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그 시간일 때도 되게 중요했고 지금 돌아봤을 때도 좋은 날들이 며칠 있었지만 그날이 오늘 라디오에서 좀 공유를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작년에 대해서 또 좋았던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긴장이 좀 풀리고 하는데요. 새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현 작가님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요. 이제 새해에 각자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하나씩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예술가들의 일기와 편지들을 자주 이제 읽거든요. 이게 책으로 출간된 그런 일기나 편지들을 읽으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예술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좀 더 진솔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고민들, 삶과 예술에 관한 그런 진지한 고뇌들을 글을 통해서
진솔하게 느끼는 게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릴 책도 제가 제 좋아하는 미국 소설가 존 치버의 일기인데요. 문학동네에서 출판됐고요. 900여 페이지의 아주 두꺼운 분량인데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평생에 쓴 일기 가운데 한 20분의 1 정도를 추려서 낸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일기를 썼는데 일기이기도 하고 자신의 소설 연습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많은 그런 글과 삶에 대한 그런 깊은 그런 사랑, 고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짧은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게 자신의 약간 삶에 대한 다짐을 존 치버가 썼던 문단이에요. 잘 쓸 것, 정열적으로 쓸 것, 좀 더 자유롭게 쓸 것, 좀 더 너그러워질 것,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해질 것, 욕망의 물리적 힘뿐 아니라 그 지배력에 대해서도 인지할 것, 글을 쓸 것, 사랑할 것. 이렇게 그날의 일기를 마무리한 대목인데요. 저는 이 대목을 필사를 해서 책상에 붙여놓고 종종 이렇게 내 삶을 좀 다잡을 때 읽기도 하는 그런 문장이어서 새해 다짐에도 종종 쓰는 콘텐츠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미안 작가님은 네, 어떤 콘텐츠 추천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어떤 이제 영상 하나가 떠서 그 썸네일이 되게 엄청 사랑스럽고 귀여운 눈사람이길래 클릭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인류의 사랑이라는 채널인데 눈사람이 나와서 한 3분에서 1분에서 5분 정도의 영상들이 계속 짤막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이 지금 정말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채널이라서 4개 정도밖에 없는데 눈사람이 나와서 되게 엄청 동화 같은 막 메시지를 이렇게 막 아기 같은 목소리로 해주는 그런 애니메이션 형태의 영상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것 중에 어떤 컨텐츠인지 약간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영상 제목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좋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제 제목인 거예요. 근데 제목부터 뭔가 되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도 눈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아기 목소리로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걸 봤는데 되게 마음이 자기 전에 이렇게 그 영상 하나씩 보고 자면은 마음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동화 같은 이야기고 되게 뭔가 너무 따뜻한 말만 해주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하루에 5분 정도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좀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콘텐츠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1만이 넘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하면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평소에는 잘 안 듣는 그런데 좀 한번 꽂혀서 제가 그거를 에피소드가 많진 않았지만 다 들었던 것 중에 지금 팟빵에 아마 등록되어 있을 일친구라는 그 팟캐스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제 총 지금까지 8편 정도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김도영, 원지수, 이승희 이렇게 세 분의 약간 콘텐츠를 다루시는 분들이 이렇게 세 명이서 약간 수다 떠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약간 저희 상황이랑도 좀 비슷하네요. 이렇게 차서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는 그런 콘텐츠인데 되게 편안하게 들으면서도 다들 그 분야에서는 경력도 있으시고 전문성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고집 그리고 일에서 추구하는 방향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일 친구라는 거는 일하면서 만난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첫 화의 어떤 그 주제가 그거였어요.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과 과연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서 서로 이제 본인들이 친해졌던 과정, 왜 상대방한테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쭉 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사실 일과 뭐 삶, 흔히 말하는 밸런스라고 하죠. 그 중에서 저는 항상 삶을 선택하는 사람인데 반면에 꼭 삶을 선택하더라도 그렇다고 일을 또 안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뭔가를 그런 생각이 들 때 같이 일하면서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확실히 좋겠다라는 게 이 콘텐츠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새해 혹시 뭐 일 얘기가 사실 좀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한 번쯤 들어보시면은 아마 꽤 괜찮은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 질문, 재현 작가님의 질문을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게 명상음악이었어요. 이게 한 2주 전인가 친구랑 크리스마스가 있는 그 주에 여행을 가가지고 둘이서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거의 한 6개월, 7개월 만에 만난 친구라 그간에 있었던 일, 특히 감정선을 하는 그 동안에 못 보던 친구여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너무 좋고 즐겁고 나 이렇게 글쓰기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싶다. 너무너무 좋더라 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계속 할 수 있을까가 겁나기도 해 라고 하니까 친구가 명상음악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딱 들었는데 그게 그냥 명상음악이 아니라 유튜버의 에일린이라는 그 유튜버 분의 채널인데 마음챙김이라고 나를 위로하는 그런 명상음악 그 콘텐츠예요. 근데 좋은 게 그냥 호흡을 가다듬고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데 나를 좀 객관화시켜서 떨어져서 나를 돌아보라라는 그런 멘트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에서 다친 곳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나를 한번 안아줍시다. 이런 멘트가 있는데 그 멘트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추천했구나. 그러면서 친구도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이제 추천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은 그 멘트대로 그냥 무심결에 습관대로 그 명상음악을 듣다가 울음이 난 적도 있대요. 근데 그분도 울음이 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눈물이 흐르는 대로 그대로 느끼면서 흘려라 라고 하는데 제가 글쓰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라고 한 이유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감정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까 저의 생각과 감정을 또 따로 분리해서 적어도 보고 그 다음에 저의 상황을 적어도 보고 하니까 좀 더 객관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리가 되기도 하고 일단 꺼내는 거, 마주보는 거 자체로서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제가 심리극이라는 거를 참여를 해봤는데 그게 저의 상황을 제가 좀 상처받았던 그런 옛날의 상황을 다른 분들이 막 연극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기도 하고 좀 먼 발치에서 저쪽 멀리서 한번 이 상황을 보세요라고 하면서 이때 과거의 너는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의 넌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의 너가 과거의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막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고 그 프로그램 하고 나서 내가 글 쓰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과거의 나를 안아주고 싶어서 옛날 일을 내가 계속 글을 쓰는구나. 뭔가 다른 사람에게 못 보일 글도 막 혼자서 계속 쓰게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에 이거는 꼭 내가 프로그램으로 계속 해나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명상, 음악 그 콘텐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런 것도 다른 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 먹은 지 이틀째인데 마침. 딱 들으면 딱 맞네요. 되겠네요. 딱 맞지. 맞는 컨텐츠.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워낙 좋아하는데 최근에 본 드라마를 추천드리려고 해요. 근데 최근에 봤지만 굉장히 예전 드라마이고 스토브 리그라는 야구단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 제가 야구 룰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송 녹음해 주시는 국장님이 야구 굉장히 팬이셔서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아서 조금 부끄럽지만 야구 룰을 몰라서 예전에 그 드라마를 스쳐 지나갈 때는 진짜 재미없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이미지였었는데 최근에 드라마를 이렇게 예전 드라마를 찾아서 하나씩 보는 게 취미인데요.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는 야구단의 구단을 이렇게 운영하는 걸 지원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만년 꼴찌하는 야구단의 이제 성장을 다들 포기한 그런 분위기에서 새로운 단장이 와서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사람을 섭외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가 그 시기에 고르는 컨텐츠는 저의 필요에 의해서 제가 관심 있는 주제에 따라서 골라진다고 느꼈거든요. 스토브 리그를 내가 왜 요번에 재미있게 봤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좀 올해 끈질긴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그 스토브 리그가 그래서 이 야구단이 1등을 했냐, 성장을 했냐를 보여주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야구 일을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꾸려나가는 과정까지가 끝이거든요. 그리고 그 단장은 또 새로운 도약을 하러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보통 어떤 곳에 소속되거나 제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런 마인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하고, 근데 그게 안 됐다 하면 좌절은 하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되게 다시 이렇게 전략도 짜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좀 사람들과 협상도 하고 그러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혼자 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너질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시 끌어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의 패턴이 이 드라마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좀 끈질기게 성장하고 싶은 한 해를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드라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냥 저희 되게 다양한 콘텐츠가 나온 것 같아요. 책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드라마도 있는데요. 청취자분들 좋아하는 콘텐츠로 한 번씩 시작을 해보시면